금 보유고 왜 자본 전쟁에서 필수 생존 전략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국가의 운명이 그 나라 금고 깊숙이 잠들어 있는 반짝이는 황금빛 덩어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본 전쟁 속에서 이 고대 자산인 금이 어떻게 수많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지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깊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금은 단순히 부를 상징하는 화려한 금속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한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금이 지닌 놀라운 역사적 순간들과 현대적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각국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실상은 보이지 않는 자본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죠. 통화 가치가 순식간에 요동치고 주식 시장의 그래프는 예측 불가능한 춤을 추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국가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경제 주권을 지켜나갈까요? 바로 이때 오랜 세월 인류의 곁을 지켜온 금이 그 해답으로 떠오릅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즉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왜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금 보유고를 늘리고 또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내려 애쓰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태생적 불안정성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본 전쟁의 위협이 깔려 있습니다. 금은 어떤 통화와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국제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묵직한 닭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각국의 중앙은행 금고 속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육중한 문 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빛 덩어리들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신용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비상금이며 때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각 대륙을 가로지르는 금융 흐름은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금의 가치만큼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견고함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데 적극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인 것이죠. 마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비축해두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그렇게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의 전략적 가치는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격변의 순간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전쟁 속에서 금은 때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마지막 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 속에서 금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맞서며 국가 주권을 선언했던 한 인물의 대담한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보여준 이른바 황금 귀환 사건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감행했던 황금 귀환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1960년대, 전후 세계 경제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국제 금융 질서였죠. 미국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환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었기에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등대처럼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달러 중심의 질서가 프랑스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자국의 정책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면서도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려는데 은행이 지금은 현금이 부족하니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할까 봐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드골 대통령은 달러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보유한 수많은 달러들을 실제 금으로 바꿔 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2월 드골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황금 귀환을 선언하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조치를 넘어선 미국의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맞서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드골의 대담한 결정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수십 톤에 달하는 금괴를 대서양 너머의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프랑스 중앙은행 금고로 옮겨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수송선이나 항공기에 가득 실린 황금빛 덩어리들이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고대 왕국의 보물선이 귀환하는 장면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아오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이 황금 귀환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죠.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드골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프랑스처럼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달러의 가치는 폭락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드골의 황금 귀환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고 결국 1971년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는 닉슨 쇼크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경제 주권을 지키고 국제 질서에 맞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샤를 드골 대통령의 황금 귀환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대담한 전략적 통찰력으로 자국의 이익과 자긍심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의 물리적인 이동이 보이지 않는 국제 금융 질서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죠. 이처럼 금은 때로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금이 어떻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패가 되었는지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닌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생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 유럽 대륙이 나치 독일의 거대한 군합발 아래 무너져 내리던 그 암울한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프랑스가 함락되고 영국은 홀로 대륙의 거대한 폭풍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 공군의 공습이 매일 밤 런던을 강타하고 해상에서는 유보트가 연합군의 보급선을 위협하며 영국을 고립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국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금 보유고 대부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죠.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보급품을 구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영국에게 남은 가장 확실한 지불 수단은 다름 아닌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들이 영국 은행의 지하 금고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언제든 나치 독일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죠. 만약 이 황금들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다면 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물론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PC 작전, 오퍼레이션 PC이라는 극비리의 금 수송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밤에 장막이 드리운 항구에서 수많은 금괴들이 조심스럽게 배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괴들은 단순히 값비싼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군의 총알이자 폭탄이었고 병사들의 식량이자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가르는 수송선단은 나치 잠수함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야만 했고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독일 유보트의 위협 속에서 이 금괴들을 실은 배들은 마치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작은 방주와도 같았죠.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 금 수송 작전에 국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금괴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은 단순한 운송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국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난관을 뚫고 대서양을 건넌 금괴들은 캐나다의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었고,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대여 임대 랜드리스 협정을 통해 영국은 미국의 막대한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전세를 역전시킬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국의 골드 수송 작전은 금이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패이자 절박한 시기에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만약 그 금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못했다면 영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면 참 아찔하죠. 결국 금은 한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주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금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이 금 보유고를 신성시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골드 수송 작전이 금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패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듯, 금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교훈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지키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현대사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바로 한때 남미의 부국으로 불리던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의 금 보유고가 어떻게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교훈이죠. 베네수엘라는 한때 막대한 석유 매장량과 풍부한 금 광산을 자랑하며 남미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검은 황금과 노란 황금은 이 나라의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21세기 들어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경제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는 끝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과 부패가 만연하면서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빈곤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 보유고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정치적 혼란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맞물리면서 베네수엘라가 해외에 보관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금은 발이 무기게 됩니다. 정부가 외환을 확보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금을 활용하려 했지만 국제재판소의 판결과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로 인해 자국의 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치 내 금고에 금이 가득하지만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누군가가 열쇠를 쥐고 흔드는 상황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금이 해외에 묶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국가적 파탄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의료 시스템 붕괴로 고통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금이라는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거나 활용할 주권을 상실하면서 국가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금이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주권과 경제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일깨워줍니다.
금을 지키지 못했을 때, 혹은 통제권을 잃었을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경고 등인 셈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금이 단순한 재화를 넘어 국가의 생존, 주권,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가를 지켜낸 영국의 금 수송 작전과 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한 베네수엘라의 현대사까지 금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입증해왔죠.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자 외교 전략의 중요한 도구이며 때로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징적 무게를 지닌다는 것에 깊은 통찰과 함께 커다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보이지 않는 자본 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금 보유고는 여전히 국가의 강력한 방패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그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죠. 실제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지 수단이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독립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해줍니다. 금이 가진 진정한 힘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로서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무언의 약속이자 믿음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도 금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숙고하게 하며 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 확장시켜주는 소중한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